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이제 C# 소개를 했고요. 이번 시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프로그래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강의 주제는 C로 작성된 함수를 C#으로 한번 만들어 보기를 한번 해보겠어요. 어차피 C#이 그 C랭귀지 슈퍼셋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C랭귀지 문법이 C샵의 일부분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기왕에 이제 C로 작성된 어떤 코드가 있었을 때 얘가 C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조치를 할 줄 알아야지 됩니다. 우리 지난 학기에 배운 그 C랭귀지 수업 중에 getSum 함수 이제 만들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포문 사용법 가르쳐 주면서 1서부터 n까지의 합을 구하는 그런 함수 만들어 본 적이 있었어요. 그거를 한번 C샵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최종 결과를 두고 자동 할당에 대한 오토매틱 얼로케이션에 대한 그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지난 학기에 수업을 충실히 들은 학생들은 다 기억을 하고 있겠지만은 또 이제 잘 모르는 학생들을 위해서 이거 한번 다시 되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처음 프로그램을 이제 내가 소개를 할 텐데 그렇게 하는 와중에 이제 네임스페이스라고 하는 단어, 그 다음에 클래스라고 하는 용어, 그 다음에 커맨드 라인 아규먼트라고 하는 용어, 이런 것들이 이제 소개가 될 겁니다.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이거 getSum 함수, 이거 C랭귀지 getSum 함수 눈에 익죠, 그죠? getSum 함수가 굉장히 여러 가지로 프로그램을 작성해 본 적이 있죠, 그죠? 요 함수 하는 일은 1서부터 n까지의 합을 구하는 겁니다, 그죠? 빙글빙글 돌면서 뭡니까? 1서부터 n까지 합 그런 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내가 일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한번 이렇게 복사를 하겠어요. 복사를 하고 비주얼 스튜디오를 작동시키겠습니다. 자, 새 프로젝트 선택하고 콘솔 응용 프로그램 선택하라 그랬죠. 앞으로 내가 이제 작성하는 예제 프로그램은 C# 테스트라고 하는 폴더의 하이 클래스에서 만들도록 하겠어요. 선택하고 그 다음에 내가 여기다가 getSum test라고 하는 이름을 이제 프로젝트 이름으로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실행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로그램이 만들어집니다. 아까 복사해 놓은 거 이렇게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getSum 함수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냥 바로 빨간 줄 나온다는 얘기는 이제 신텍스 에러가 나왔다는 얘기죠, 그죠? 우리가 만약에 C 랭귀지 프로그래밍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저는 getSum 함수가 존재한다라고 하면은 아마 이렇게 사용할 겁니다, 그죠? integer sum 이렇게 해놓고 sum은 getSum 가로 열고 getSum 가로 열고 참 자, 이렇게 호출하면 될 겁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보다시피 이제 신텍스 에러가 나왔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 가지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은 printf 함수 있습니다. 그런 점 한번 봅시다. 자, 여기 이제 신텍스 에러 나오는 거 한 가지씩 한번 고쳐보도록 하겠어요. 자, 일단 요거 printf는 이제 없습니다, 그죠? printf. 자, C샵에서는 printf가 아니라 console.write라고 치는데 만약 console.writeLine이라고 치면은 맨 마지막에 무조건 newline이 포함되는 경우고 여기 writeLine 하게 되면 뒤에다가 newline을 안 써도 이거 출력한 다음에 줄을 바꿉니다. 근데 그냥 write라고 치면은 줄 안 바꿉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writeLine하고 여기 newline을 없애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exit라고 하는 함수
C랭귀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탠다드 라이브러리의 이 엑시트 함수가 있는데 이 전역 함수입니다. 이 전역 함수 엑시트 어떻게 써야 되느냐면은 이렇게 써줘야지 됩니다. 자, 여러분들 대충 유심히 보면 알겠지만 어떤 함수, 이런 함수들 C랭귀지로 따지면 전역 함수죠, 그죠? 전역 함수를 쓸 때 이 앞에다가 어떤 이름이랑 점이라고 써준다라고 하는 점, 여러분들 이제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이제 익숙해지기 바랍니다. 이런 게 전역 함수를 사용할 때의 사용법이에요. 그리고 이 앞에 있는 걸 갖다 우리가 뭐라 하냐면 클래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클래스는 일종의 택배 박스 같은 거라고 생각해 줍니다. 택배 올 때 박스에 들어오서 그 박스 안에 이게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물건들이 들어가 있죠. 그죠? 여러 가지 물건들을 이게 포장하는 이런 단위를 갖다가 클래스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클래스 안에 어떤 함수라든지 그 다음에 데이터를 갖다가 이렇게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getSum 함수 자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신텍스 에러가 통째로 난 이유는 뭐냐? 얘가 그 박스 안에 담겨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걸 갖다가 프로그래밍을 하려면은 이런 함수가 C랭귀지처럼 이렇게 전역 함수로 그냥 아무데도 소속되지 않는 상태로 이렇게 그냥 뚱딴지 같이 등장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등장을 할 수가 없고 이런 함수를 만들 때는 반드시 어떤 클래스 안에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저절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내가 함수를 만약에 새로 정의하고 싶으면은 이렇게 적어줘야 된다는 거죠. 요 안에다가 이렇게 적어줘야지 됩니다. getSum 함수를 클래스 안에다 이제 앞으로 버릇을 들이기를 어떤 형태의 프로그램이든 함수를 갖다가 C랭귀지 함수를 어디다 집어넣으려면은 C샵에다 도입을 하려면은 그냥 아무데나 이렇게 배치를 하면 안 되고 특정 클래스 하나를 선택을 해서 클래스를 하나 선택을 해서 그 클래스 안에 배치를 해야 된다. 요게 여러분들 이제 첫 번째 주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C랭귀지 함수를 어떤 클래스에다 포함시킬 때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반드시 여기 앞에다가 static이다라고 하는 글자를 써줘야지 됩니다. C샵에서의 함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C샵에서의 함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함수 한 종류는 static function 또 하나는 member function이다 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static function은 전역함수, C랭귀지로 따졌을 때의 전역함수를 의미를 한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됩니다. member function 이야기는 좀 복잡하기 때문에 차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클래스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이제 소개를 하도록 하겠어요. 자, 여기 보면은 이런 클래스가 이런 덩어리입니다. 이런 클래스 덩어리가 여러 개의 함수를 이제 포함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 함수 두 개를 포함한 셈이죠, 그죠? 내가 만든 getSum 함수 하나하고 또 하나 뭐 있습니까? 메인 함수를 이렇게 포함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getSum 함수 같은 걸 호출할 때는 어떻게 호출해야 되냐면은 program.getSum 이렇게 호출해 줘야 됩니다. 전역함수 static function 호출할 때는 항상 클래스 이름 .getSum 이렇게 호출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이 함수 호출할 때 console.writeLine 했을 때 이 콘솔의 의미를 알겠죠, 그죠? 라이브러리 어딘가에 콘솔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고 그 클래스 안에 static function writeLine이 거기 안에 정의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또 exit라고 하는 함수도 어딘가 존재를 하는데 어디에 존재하느냐? environment라고 하는 클래스 안에 이 static 함수로 이제 exit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함수 호출할 때 이렇게 사용하는 어떤 방법, 전역 함수 호출할 때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익숙해져야 된다 하는 거죠. 대충 이렇게 했더니 프로그램이 별 에러가 없네요, 그죠? 프로그램 별 에러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소개해야 될 신텍스가 namespace다 라고 하는 걸 일단 소개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namespace 하고서 getSum test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 getSum test라고 하는 글자 언제 정해준 겁니까?
내가 새 프로젝트를 명시하면서 폴더 정하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 이름으로 정해준 거죠. 그죠? 프로젝트 이름이 네임스페이스라고 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큰 울타리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큰 울타리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요 네임스페이스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은 요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네임스페이스 안에는 여러 개의 클래스가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클래스가 하나밖에 없지만 이제 프로그램이 길어지게 되면은 상당히 많은 클래스들을 만들어야지 되고 그 클래스가 어디에 포함되느냐 특정 네임스페이스 안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 포장하는 단위고 네임스페이스 또 클래스가 또 포장하는 단위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클래스라고 하는 포장 단위 안에 이 상자 안에 이제 함수들이 들어가거나 데이터 멤버들이 들어간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짠 프로그램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램이 객체지향 프로그램이다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 이 상태는 어떤 상태다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되느냐면은 그냥 C 랭귀지 프로그램을 C# 문법으로 변형한 정도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돼요. 자, 이렇게 하고 한번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이 getSum 프로그램 작동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은 내가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왜 안 하느냐? 이거 고급 C 시간에 수업 시간에 다 한 겁니다. 자, 그랬더니 getSum 함수 호출해 가지고 sum에 왔습니다. 뭐 출력한 게 없으니까 아무 반응이 없었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console.writeLine 괄호 열고 sum은 이런 식으로 한번 적어줘자. 여기 writeLine 이 함수 안에 들어간 이 아규먼트가 C 랭귀지처럼 포맷문을 이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 여러분들 유심히 보기 바랍니다. 보통 이렇게 플러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어떤 데이터 찍고 그 다음에 또 데이터 찍고 이런 식으로 일처리를 합니다. 이렇게 일처리하는 기능은 사실 어떻게 보면 포맷문을 쓰는 것보다 프린트문을 쓰는 것보다 좀 활용도가 성능이 좀 떨어진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이유가 최종적으로는 C# 프로그래밍에서 이렇게 출력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 윈도우를 통해서 출력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출력할 일이 없기 때문에 write문의 이런 문법을 굉장히 간단하게 하고 포맷문에 뭐 %d, %s 이런 걸 안 쓰고 있다 하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쓰고 싶은 경우에는 포맷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은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파일 가지고 작업을 안 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정도로만 출력한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이해하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5050 그래서 개선이 돼서 나왔다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는 와중에 여기 이제 메인 프로그램, 요 메인 프로그램 우리 C 랭귀지 따르면 소문자로 시작하는 메인 프로그램이죠, 그죠? 근데 그냥 대문자로 시작하는 메인 프로그램이 저절로 생긴 거고 이 메인 프로그램이 모든 프로그램의 어떤 시작점을 갖다 의미하기 때문에 절대로 손대면 안 됩니다. 얘도 메인 프로그램도 전역 함수로서의 의미를 갖기 때문에 우리 조금 전에 getSum 만들어 주었듯이 이 앞에다가 state이다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적어줬다 하는 겁니다. 이거 저절로 만들어진 코드였었죠. 그 다음에 여기 string array reference argus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런 내용은 C 랭귀지로 비유를 하자면은 커맨드 라인 아규먼트에 해당하는 겁니다. 커맨드 라인 아규먼트. 전에 우리 수업 시간에 C 랭귀지 수업 시간에 그 메인 프로그램의 아규먼트에다가 뭐 argue C 또 argue V 뭐 이런 거 써본 적 있었죠, 그죠? 보통 여기 뭐 메인 프로그램 안에 작성을 하면서 인티저 argue C 그 다음에 캐릭터 포인터의 레퍼런스 argue V 이런 거 작성해서 활용하는 방법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안 나는 사람들은 고급 C 프로그램 그 수업 동영상 중에 12-2-2차원별 동영상 할당, 2차원별 동적 할당 요 동영상의 뒷부분에 후반부에 보면은 이 커맨드 라인 아규먼트 설명하는 내용이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기 바랍니다. 그것과 동일한 역할을 하도록 하는
기능이 여기 메인 프로그램에 있는 이거다 하는 겁니다. 이 커맨드 라인 아규먼트를 실제로 사용하는 예는 내가 나중에 스트링 배열에 대한 사용법을 설명하고 난 이후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주 간단한 프로그램이지만 우리가 C랭귀지로 작성했던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면은 C샵으로 돌릴 수 있는가 하는 거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요것과 병행해서 내가 추가로 설명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프로그램이 작동하는 과정이 어떠냐 하는 거죠. 이 프로그램이 작동하는데 예를 들어서 요 argus라고 하는 변수, sum이라고 하는 변수, 그 다음에 여기 n이라고 하는 포멀 파라미터, 요거 total이랑 i라고 하는 이 로컬 베리어블이 언젠가 생성이 됐다가 언젠가 사라진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그런데 이런 변수들 모두 다 공이 오토매틱 베리어블이다 하는 겁니다. 자동 변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동 변수는 어떻게 생겼다가 어떻게 없어진다 그랬습니까? 그렇죠. 함수의 입장을 했을 때 생겼다가 함수 호출이 끝나면은 사라진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내가 요거는 굳이 이제 설명하기 좀 애매하기 때문에 요거는 설명을 빼고 아규스에 대한 설명만 빼고 요 프로그램이 작동되는 과정에서 변수들이 어떻게 생성됐다가 어떻게 사라지는가 하는 점에 대한 설명을 그림판을 통해 가지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C랭귀지 수업 시간에 메모리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한 적이 있었죠, 그죠? 메모리라고 하는 게 0과 1, 이진수를 갖다가 저장하는 굉장히 큰 공간인데 그 공간이 논리적으로 두 개의 영역으로 나눠져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두 개의 영역으로 나눠져서 그 한 개의 영역은 스택 영역이다라고 이름 붙여져 있고, 스택 영역, 스택 영역이다라고 붙여져 있고. 정적 할당된 변수랑 자동 할당된 변수들이 스택 영역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스택 영역이죠, 그죠? 여기에 저장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10 영역에 대한 거는 나중에 이제 동적 할당과 관련되는 이야기를 할 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택 영역이랑 이제 10 영역으로 나눠진 그런 메모리 영역이 있을 때 이게 이제 프로그램이 실행되기 전 상황이다 하는 겁니다. 프로그램이 실행되기 전 상황에 이렇게 돼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컨트롤 F5를 눌러가지고 이 메인 프로그램을 다 호출한다는 거죠. 이렇게 메인 프로그램을 호출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랬습니까? 메인 프로그램 호출하게 되면은 메인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로컬 베리어블이랑 포멀 파라미터를 위한 기억 장소가 할당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런 기억 장소를 우리가 뭐라 그런다 그랬습니까? 그런 기억 장소의 이름을 내가 스택 프레임 혹은 액티베이션 레코드다 라고 얘기한다 그랬습니다. 특정 함수가 호출됐을 때 그 함수에 사용되는 로컬 베리어블과 포멀 파라미터를 저장하기 위한 공간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메인 프로그램 들어갔을 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빨간 거는 자, 메인 프로그램이 호출되고 나면은 메인 프로그램이 호출되면 요것과 같이 여기 지금 이런 식으로 뭔가 메모리가 할당이 된다는 거죠. 요런 기억 장소, 이렇게 메인 프로그램, 요 메인 함수를 위해서 할당된 요런 덩어리를 갖다가 액티베이션 레코드 혹은 스택 프레임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스택 프레임에 뭐가 만들어지느냐 하면은 메인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로컬 베리어블이 이제 만들어진다 하는 거죠. 자, 지금과 같이 메인 프로그램을 위한 액티베이션 레코드가 만들어지면서 그 안에 아까 이 메인 프로그램 보면 이제 여기 로컬 베리어블 sum, 인티저 sum 있죠, 그죠? 이 sum 값을 저장하기 위한 기억 장소가 이렇게 할당된다 하는 겁니다. 원래 아규스도 그려줘야 되는데 이건 지금 내가 이야기할 입장이 아니라 가지고 요거에 대한 이야기는 내가 지금 생략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인티저가 하나 생기고 그 다음에 getSum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getSum 함수를 호출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getSum 함수를 이렇게 만나게 되면은 메인 프로그램에서의 작업을 멈추고 새로운 스택 프레임을 갖다가 다시 할당을 한다 하는 거죠. 그 새로운 스택 프레임은 getSum 함수를 위한 스택 프레임입니다. 자, 요 함수가 호출된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다시피 여기 이제 getSum 함수를 이렇게 호출하게 되면은 여기서까지 getSum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은 그 getSum 함수의 결과로 getSum 함수 호출의 결과로 이렇게 스택 프레임이 여기서 여기까지 이런 스택 프레임이 하나 만들어지게 되고 스택 프레임이 하나 새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죠? 새로 만들어지게 되고 그 스택 프레임에 뭐가 만들어지느냐? getSum 함수에서 사용될 포멀 파라미터랑 로컬 베리어블 기억 장소가 할당이 된다는 겁니다. 자, 한번 봅시다. 여기 getSum 함수에 보면은 여기 integer n 포멀 파라미터 있고 total n 있고 integer i 이래가지고 변수 3개가 getSum 함수에서 사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 변수들을 저장하기 위한 이런 기억 장소가 할당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할당된 와중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파라미터 패싱이 일어납니다. 파라미터 패싱 기본적으로 call by value에 의해서 작동이 된다 그랬어요. 그 파라미터 패싱 방법은 여기에 있는 actual 파라미터의 값이 여기에 있는 formal 파라미터로 복사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여기에 있는 요거 뭡니까? 액츄얼 파라미터라고 그랬죠. 그죠? 이 액츄얼 파라미터가 복사가 돼 가지고 이렇게 넘어옵니다. 그림판을 써서 이런 일을 하니까 굉장히 붙였네요. 이렇게 하는 행위를 우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call by value에 의한 파라미터 패싱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 그랬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알고리즘을 이제 작동을 합니다. 자, 알고리즘 보면은 맨 처음에 토탈 제로 집어넣고 그 다음에 i가 1서부터 작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토탈 값에 아마도 토탈 값에 0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i는 1부터 시작해가지고 i는 1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알고리즘을 돌면서 i 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i 값이 1, 2, 3, 4, 5 하면서 계속 for를 문을 두면서 반복을 하면서 for 문을 돌면서 쭉 반복해서 i가 증가를 하겠죠. 그죠? 그런 와중에 토탈 값도 막 변할 겁니다. 그죠? 막 토탈 값을 변해가지고 나중에 다 계산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이제 i 값이랑 토탈 값이 바뀔 겁니다. 그래서 토탈 값은 아마 5050으로 바뀔 테고 i 값은 얼마로 바뀌겠어요? 아마도 101로 바뀌겠죠. 그죠? 100까지는 루프 안에 들어가 101에서 이제 빠져나와서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이 함수에서 맨 마지막 문장 return total 문을 만나가지고 return total 문을 만나서 요 5050이 돌아간다 하는 겁니다. 자, 5050이 돌아간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냐? 여기서 여기까지의 스택 프레임이 사라지고 이 최종 결과가 이 getSum의 작업 결과로 인식이 된다는 거죠. 그죠? 이 getSum의 작업 결과로 돌려받아서 요 getSum의 작업 결과 얘가 5050이 되는 셈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5050이 sum에 전달이 된다 하는 겁니다. sum에 그래서 여기에 5050이 전달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제 프린트문 콘솔 프린트 라인 함수를 통해 가지고 이제 출력이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write line 함수 호출할 때도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write line을 호출할 때도 여기에 스택 프레임이 생깁니다. 스택 프레임이 생기는데 누굴 위한 스택 프레임입니까? write line 함수를 호출하기 위한 스택 프레임이 생겨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출력되는 일이 실행이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출력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메인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겠죠. 그죠? 메인 프로그램 종료가 되면은 메인 프로그램을 위해서 할당되었던 기억 장소들도 사라진다 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메인 프로그램을 위해서 할당된 기억 장소죠. 그죠? 메인 프로그램 함수 호출이 끝나고 작업이 종료가 되면 얘도 이제 또 사라진다는 겁니다. 출력 결과만 이제 5050으로 남는다는 거죠. 자, 여기서 만들어진 이 스택 프레임의 작동 양식이 뭐라 그랬습니까? 스택 비슷하다라고 얘기했죠. 그죠? 스택처럼 여기 생겼다가 또 없어졌다가 이렇게 됩니다. 스택에 대한 또 좀 더 자세한 내용 다음 기회에 또 한번 내가 정리를 하긴 할 겁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이번 시간에 무슨 일을 했느냐? 이번 시간에 getSum 함수를 C로 작성된 거를 C#으로 한번 변형을 시켜봤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와중에 내가 자동 할당 오토매틱 얼로케이션에 대한 복습도 지금 한번 해본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네임스페이스라고 하는 게 커다란 울타리처럼 사용되고 그 안에 클래스들이 많이 들어가 있게 된다. 그 다음에 클래스가 또 어떤 박스처럼 사용이 돼서 그 안에 함수나 데이터들이 이제 포함이 되게 된다. 그런 얘기를 간단하게 했습니다. 나중에 좀 자세히 설명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커맨드 라인 아규먼트, 메인 프로그램에 아규먼트가 있는데 그걸 아규스라고 하는 변수가 있는데 그게 커맨드 라인 아규먼트라고 하고 그거에 대한 사용법은 이제 다음 기회에 얘기를 할 텐데 C랭귀지에도 어차피 있는 기능이니까 그걸 참조하고 싶은 사람은 이걸 한번 들여다봐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정도로 해서 뭡니까? 정적 함수 만드는 법, 정적 함수 만드는 법에 대해서 소개하고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